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금 전까지도 믿기지 않는 일을 겪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저를 완전히 배신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진실들이 밝혀졌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도윤이고 30살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평범한 남자예요.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7시 일어나서 공장에 가서 8시간 일하고 저녁엔 원룸에서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지내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제게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차설인이라는 29살 여자였는데 인스타 팔로워 2만 명의 인플루언서였어요. 정말 예뻤고 처음 만났을 때를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해요. 작년 겨울 제가 지하철에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쓰러진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그냥 지나쳤는데 저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급하게 다가가서 깨워봤더니 바로 설인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설인이 정신을 차리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못 드셨어요? 설인이 창피한 듯 말했어요. 사실, 요즘 좀 힘들어서요. 일도 잘 안 되고. 나중에 알았지만 설인이 그때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인플루언서 일이 잘 안 되어서 월세도 밀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며칠째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설인을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서 밥을 사줬어요. 설인이 정말 배가 고팠나 봐요.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괜찮아요. 그냥 몸 건강하게 챙기세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고 설인이 자주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자주 연락이 왔어요. 도윤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밥 한 번 제가 사고 싶어요.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호감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설인은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정말 고마워했고 저도 그런 설인이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설인이 제 직업이나 수입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1년 넘게 사귀면서 설인은 항상 제 직장 얘기를 했어요. 언제 정규직 되냐, 집은 언제 사냐, 그런 질문들을 반복했죠.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어느 금요일 저녁 설인이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홍대 카페에서 만났는데 설인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도윤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계약직으로 언제까지 살 거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설인에게 저는 조건을 따지는 대상이었던 거죠. 미래가 없잖아. 미안해. 그렇게 1년 2개월 사귄 설인과 헤어졌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누구인지 설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학교 동기였던 백지윤이었죠. 지윤이는 현재 큰 회사 비서실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와는 10년 넘게 친구 사이였고 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설인과 헤어진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시했는데 계속 울리더라고요. 휴식 시간에 확인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 심지어 몇 년간 연락 안 했던 고등학교 친구들까지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첫 번째로 대학 동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너 뉴스 안 봤어? 너 나왔어. 뉴스에 제가 나왔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급하게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화그룹 민 회장 건강 악화, 경영권 승계 준비. 숨겨진 후계자 민도윤의 특별한 살.
재벌 2세가 선택한 평범한 삶의 이유. 기사 제목들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민화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살았거든요. 아버지와의 큰 갈등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후계자로 키우려 했지만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세상이 어떤지 경험해보고 싶었고, 특히 제 돈과 지위가 아닌 진짜 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윤이뿐이었어요. 지윤이는 민화그룹 비서실 과장으로 일하면서 제 비밀을 10년 넘게 지켜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언론에 공개된 걸까요? 저는 급하게 지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윤아, 이게 뭐야? 갑자기 왜? 도윤아,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 심근경색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는데 후계자 문제가 급부상한 거야.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울 것 같아. 상황을 이해했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죠. 지윤아, 아버지 어디 계셔? 당장 가봐야겠어.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야. 그런데 도윤아, 회장님이 계속 너를 찾고 계셔. 나를? 응, 쓰러지시면서도 계속 내 이름을 부르셨어. 10년간 화나셨던 것과 별개로 역시 자식은 자식인가 봐.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아버지는 아버지였거든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10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는데 저를 보자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윤아, 왔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10년간. 너무 고집부렸나 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내가 필요해. 회사도, 아버지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10년간의 갈등이 무색할 정도로 아픈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버지, 몸부터 회복하세요. 다른 건 그 다음에 얘기해요. 고맙다, 아들아. 병원에서 나오는데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언론에 제 정체가 공개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상황을 정리하느라 바쁜데 갑자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차서린이었거든요. 도윤아, 안녕. 오랜만이다. 뉴스 봤어. 3개월간 연락 한 번 없던 서린이 갑자기 연락한 거였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도윤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했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하루 종일 이런 문자가 계속 왔어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재벌이라는 게 밝혀지자마자 연락하는 서린의 모습이 너무 뻔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서린이 정말 충격적인 문자를 보냈어요. 도윤아, 나 임신했어. 너 아이야. 꼭 만나자.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임신이라고? 우리가 헤어진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시간상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큰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서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강남 카페에 갔는데 서린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임신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도윤아. 서린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색했습니다. 임신 얘기. 정말이야? 서린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린의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거든요. 언제 알았어? 1달 전에. 그런데 너랑 헤어진 상황이라. 시간 계산이 안 맞았어요. 더 의심스러웠죠. 서린아, 진단서 좀 보여줄 수 있어? 서린이 갑자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진단서? 그건 집에 두고 왔어. 이런 중요한 얘기하는데 왜 집에 두고 왔어? 깜빡했어. 내일 가져다 줄게. 서린의 반응을 보면서 확신이 섰어요. 이건 거짓말이다. 집에 돌아온 후 바로 지윤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윤아, 부탁이 있어. 설인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나? 내가 조사해 볼게. 지윤이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틀 만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아냈거든요. 설인 그거 완전 가짜야. 역시 그렇구나. 설인이 올린 인스타 사진들 보니까 배 부분이 포토샵으로 합성된 티가 나. 그리고 최근에 임신 관련 검색을 엄청 많이 했어. 그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어요. 도윤아, 설인이 이전에도 이런 일을 했어. 뭐라고? 작년에 사귄 남자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썼어. 가짜 임신으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거야. 정말이야? 그 남자가 의심해서 병원에 직접 갔는데 거짓말인 게 들통났어. 그래서 설인이 도망간 거야. 설인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윤이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도윤아, 설인이 속한 그룹이 있어. 그룹? 여자들끼리 모여서 부유한 남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 그룹이야. 설인은 그중 핵심 멤버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설인이 개인적으로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거였어요. 이 그룹에는 매뉴얼도 있어.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돈을 뜯어낼지. 그럼 나는 그냥 타겟 중 하나였던 거네. 맞아. 설인은 처음부터 너를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저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설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진단서를 계속 요구하자 아예 언론에 제보를 한 거였습니다. 재벌 아들이 임신한 여자를 버렸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몇몇 찌라시 언론에서 이 얘기를 다뤘고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재벌들은 다 똑같네.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가려 해.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더 큰 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명한 시사 토크쇼에 출연한다고 발표한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설인이 TV에 나왔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으로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죠. 저는 정말 힘든 상황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도윤 씨와 2년간 사귀었는데 재벌이라는 게 밝혀지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오만하고 차가워졌죠. 설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진단서를 요구하시면서 저를 의심했어요. 현재 임신 몇 개월이세요? 4개월 차예요. 배도 많이 나왔어요. 설인이 배를 만지는데 정말 배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의심하는 댓글들도 많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나? 저 여자 연기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모든 사람이 설인의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설인의 TV 출연 후 설인이 정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어요. 저희도 대응책을 준비했죠. 기자회견 당일 설인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왔어요. 검은색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완전히 피해자처럼 연출했죠. 안녕하세요. 차설인입니다.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민도윤 씨와 2년간 진정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분의 정체가 재벌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설인이 준비한 증거들을 공개했어요. 제가 보낸 적 없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AI로 조작된 제 음성까지. 설인아, 너 같은 여자와 결혼할 생각 없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완전히 조작된 거였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증거들을 보면 누구라도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였어요. 하지만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설인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저희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죠. 안녕하세요. 민도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거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더 이상 거짓말을 방치할 수 없어서입니다. 첫 번째 증거를 공개했어요. 이것은 설인 씨가 가짜 임신 사진을 만들기 위해 포토샵을 사용한 원본 파일들입니다. 스크린에 설인의 사진 조작 과정이 나타났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두 번째 증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것은 서린 씨가 어제 성형외과를 방문한 CCTV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서린이 평평한 배로 들어가서 볼록한 배로 나오는 모습이 명확히 보였어요. 그리고 지윤이가 실제 증거물을 보여줬어요. 서린이 사용한 가짜 임신 패드였죠. 기자들이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했어요. 이것은 서린 씨의 과거 사기 기록들입니다. 서린이 지난 5년간 다른 남성들에게 저지른 동일한 수법들이 모두 공개됐어요.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30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완전히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피해자입니다. 서린이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였어요. 사실 저는 이 모든 일을 혼자 계획한 게 아닙니다. 저를 조종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백지윤입니다. 뭐라고요? 지윤이요? 네, 백지윤이 저를 사주해서 민도윤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서린이 지윤이를 배후로 지목한 거였거든요. 백지윤은 민도윤과 결혼해서 민화그룹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용해서 민도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던 거예요. 서린이 새로운 증거들을 공개했어요. 지윤이와의 통화 녹음, 그리고 돈을 받은 증거까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신뢰했던 지윤이가 모든 것의 배후였다고요? 서린의 폭로 후 저는 급하게 지윤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지윤이는 연락도 받지 않았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윤이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지윤이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도윤아, 왔구나. 지윤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지윤아, 서린이 말한 게 정말이야? 지윤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늦었네. 이미 다 끝났잖아. 정말이야? 내가 서린을 사주한 거야? 도윤아, 넌 정말 순진해. 10년 동안 나를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지윤이의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지윤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줬어요. 도윤아, 나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야. 뭐라고? 민화그룹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말이야. 나는 경쟁사 스파이였어.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간 제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지윤이가 스파이였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진짜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계획을 바꾼 거야. 무슨 계획? 너와 결혼해서 민화그룹을 차지하는 거. 서린을 이용해서 너의 다른 여자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야.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지윤이는 서린을 조종해서 저를 공경에 빠뜨린 후 자신이 구원자 역할을 하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지윤이의 고백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지윤아,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 그 사람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바로 제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도윤아, 이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 뭐라고요? 내가 10년간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지윤이에게 부탁한 거야.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의 배후였다니. 서린이 사건도 아버지가 계획한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테스트하려던 거였죠. 도윤아, 넌 이번 일을 잘 해결했어. 이제 진짜 후계자가 될 준비가 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아버지, 그럼 지윤이의 감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윤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도윤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윤아, 너는 직원일 뿐이야. 선을 넘으면 안 돼. 그 순간 지윤이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어요. 회장님,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민화그룹의 비리들을 언론에 공개해도 될까요? 지윤이의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지윤이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회장님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의 증거예요. 탈세, 횡령, 정치인 로비. 아버지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지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처음부터 검찰 수사관이었어요. 민화그룹을 수사하기 위해 파견된 거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윤이가 검찰 수사관이었다니. 도윤이를 감시하라고 하셨지만 정작 제가 회장님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이 배신자야. 10년간 내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지윤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를 잘해주신 게 아니라 이용하신 거잖아요. 도윤이를 감시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윤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도윤아, 너도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 내 아버지가 왜 너를 10년간 내버려뒀는지 진짜 이유 말이야. 지윤이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내 아버지는 10년 전부터 너를 후계자로 키울 생각이 없었어.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 무슨 말이야? 민화그룹을 외국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계획이었어. 너는 그냥 명목상 후계자일 뿐이었던 거야.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지윤아, 입 다물어. 하지만 지윤이는 계속 말했어요. 도윤이가 평범하게 살면서 경영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던 거야. 그래야 이사회에서 반대 없이 회사를 팔 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다니. 아버지,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했어요. 도윤아, 이건 다 회사를 위한 일이었어. 너 혼자서는 민화그룹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왜 지금 와서 후계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윤이 집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차서린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서린아, 너 어떻게 여기를? 서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윤아,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진짜 진실을. 뭔 소리야? 너는 가짜 임신으로 나를 속인 거잖아. 그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서린이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이었어. 뭐라고? 지윤이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린아,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윤이야, 너만 수사관인 줄 알았어? 나도 검찰 소속이야. 다만 다른 팀이었을 뿐이지.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서린까지 수사관이었다니. 서린이 계속 설명했어요. 민화그룹 수사는 두 개 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어. 지윤이 팀은 비리 수사, 나는 자금 세탁 수사였거든. 그럼 나한테 접근한 것도 맞아. 너를 통해서 민화그룹 내부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서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너와 사귀면서 진짜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수사를 중단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상부에서 계속 압박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짜 임신 연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그럼 나를 좋아한다면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서린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내 아버지의 비리가 너무 심각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기꾼들아. 다 짜고 치는 거였구나. 하지만 지윤이와 서린이 동시에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수사관이었다니. 그런데 서린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줬어요. 도윤아, 그리고 너도 알아야 할 게 있어. 또 뭔데? 내가 10년간 평범하게 산 것도 사실은 감시받고 있었어. 뭔 소리야? 내 아버지가 사설 경비업체에 의뢰해서 너를 24시간 감시하게 했어.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보고받고 있었던 거야.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내가 서린을 만난 것도, 그것도 우연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서린을 섭외한 거였어. 뭐라고?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다. 그건 아니야. 하지만 서린이 증거를 보여줬어요. 여기 계약서가 있어. 차서린을 민도윤에게 접근시켜 연애 관계를 만들라는 내용이야. 계약서를 보니 정말 아버지 회사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조작된 거였거든요. 아버지, 정말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도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너를 위해서였어. 저를 위해서요? 제 인생을 조작하는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내가 평범하게 살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었어. 그래야 안전하게 회사를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서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잖아요. 서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회장님이 중국 자본과 맺은 비밀 계약서예요. 민화그룹을 헐값에 넘기기로 한 계약이죠. 아버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도윤이가 무능하다는 걸 증명해서 주주들이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던 거였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용해서 회사까지 팔아넘기려 했다니.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윤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 이상해. 뭔가 빠진 게 있어. 뭔데? 도윤아, 내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지윤이의 말에 서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분명히 배우가 더 있을 거야.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윤이가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말했어요. 도윤아, 진짜 배우를 찾았어. 누군데? 내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 바로.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 삼촌이었거든요. 아버지의 동생인 민도현이었어요. 삼촌? 여기 왜 오셨어요? 삼촌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들 고생 많았네.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군.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아, 이 모든 일의 진짜 배후가 바로 나야.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 10년간 내 아버지를 조종해서 너를 무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지.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민화그룹의 진짜 후계자는 나여야 해. 내 아버지는 그냥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야. 삼촌이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줬어요. 사실 민화그룹을 처음 만든 건 내 아이디어였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모든 걸 가져간 거야.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오래된 일 아닌가요? 20년간 참고 기다렸어.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지. 삼촌이 계속 설명했어요. 내 아버지가 병에 걸리면서 약해진 틈을 타서 모든 걸 되찾으려는 거야. 그래서 저를 이용하신 거군요. 맞아. 너를 무능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이사회에서 반대 못하게 하려던 거지. 하지만 서린이 갑자기 말했어요. 하지만 삼촌님도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무슨 뜻이야? 서린이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어요. 삼촌님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 말이에요. 스크린에 나타난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지윤이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이건 우리 검찰 내부 사람이잖아. 서린이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은 검찰 고위 간부였어요.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모든 것의 진짜 배후예요. 지윤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 부장님이요? 그런데 왜? 서린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김 부장은 민화그룹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은밀히 무마해왔어요.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았고요. 그럼 수사도 가짜였던 거야? 아니에요. 수사는 진짜였어요. 하지만 김 부장이 자신의 비리가 들통날까봐 먼저 손을 쓴 거였죠. 서린이 계속 설명했어요. 김 부장은 민화그룹을 해체시켜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삼촌님을 이용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킨 거죠. 정말 복잡한 음모였어요. 그럼 지윤이와 서린의 수사는? 저희는 김 부장 모르게 별도로 진행한 거예요. 김 부장의 비리까지 함께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삼촌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뭐, 그럼 나도 이용당한 거였단 말이야? 맞아요. 삼촌님도 김 부장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들으시면서 말했어요. 그럼 내가 받은 협박 전화들도 김 부장이 시킨 거였어요. 회장님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려던 거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계략에 휘둘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설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도윤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지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부장은 이미 체포됐어. 그리고 삼촌님도 처벌받으실 거예요. 삼촌이 고개를 떨구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도윤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아버지도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말했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답했어요. 아버지,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충격이 커서. 그때 지윤이가 말했어요. 도윤아, 이제 정말 내가 결정할 시간이야. 민화그룹을 어떻게 할지 말이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했어요. 민화그룹의 미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제 앞으로의 인생까지. 일주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병원에서 만났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죄송해하는 표정이셨어요. 도윤아, 결정했니? 네, 아버지. 민화그룹 후계자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이냐?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싶어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말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지윤이와 설인에게도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어요. 지윤아, 설인아, 우리 함께 새로운 민화그룹을 만들어보자. 두 사람 모두 흔쾌히 수락했어요. 좋아, 도윤아. 정말 좋은 회사 만들어보자. 나도 도울게. 진짜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자.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팀이 됐어요. 6개월 후 민화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비리를 청산하고 투명 경영을 실시했어요. 직원들의 복지도 대폭 개선했고 사회 공헌 활동도 늘렸죠. 무엇보다 제가 가장 기뻤던 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는 거였어요. 지윤이는 경영지원실장이 됐고 설이는 홍보실장이 됐어요. 둘 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제 감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지윤이와 설인 두 사람 모두 저에게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할지는 명확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윤이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윤아, 솔직히 말할 게 있어. 뭔데? 나 너를 정말 좋아해. 지윤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너의 마음. 정말? 응. 그리고 나도 너를 좋아해. 진짜로. 하지만 설이는 어떻게 할 거야? 설인이와도 대화했어요. 설이는 정말 이해해줬거든요. 도윤아, 나는 괜찮아. 지윤이가 너에게 더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설인아, 우리는 좋은 동료로 지내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설인의 배려 덕분에 저와 지윤이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될 수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지윤이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대학교 캠퍼스에서 말이에요. 지윤아, 나와 결혼해 줄래? 지윤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답했어요. 좋아, 도윤아.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족들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말이에요. 설인도 축하해줬고 심지어 삼촌도 와서 축복해주셨어요. 물론 삼촌은 집행유예를 받으셨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결혼한 지 6개월이 됐어요. 지윤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정말 행복합니다. 민화그룹도 이제 업계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매출도 오히려 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최고 수준이에요.
아버지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현재는 고문으로 계시면서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설이는 지금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정말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복잡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진심은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조건이나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보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